위성통신 전문가 마렉은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밤 새벽 2시 30분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갑자기 치솟는 전파 사용량이 포착된 것이었다. 처음엔 군사작전이거나 특수한 신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시간에 대량으로 송출되고 있던 것은 무기도 암호도 군사명령도 아니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호를 처음 분석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위성 자료를 분석해온 저도 처음 보는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반복되는 신호.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전파 사용량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국경을 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총탄도 아닌, 경제 제재도 아닌, 노래와 이야기가 어떻게 가장 폐쇄된 국경을 뚫고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증거 말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모으면서 나는 믿기 힘든 장면들을 접하게 됐다. 과거 북한에서는 인민반 사람들이 비디오나 텔레비전, 화면 앞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도 어린 학생도 당 간부의 자식도 모두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공간에서 나만 드라마를 봤고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을 보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드라마 속 인물들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드라마를 본 직후부터 북한 주민들의 질문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왜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불만을 말할 수 있을까? 왜 저 여자는 남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에서 배운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말과 눈앞의 화면이 맞지 않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다. 한류 문화의 원천이 중국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밀수품을 차단하면, 중국을 봉쇄하면 한류는 자동으로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국경을 더욱 철저히 통제했고 밀수품을 적발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저는 북한 정권의 이 착각을 분석하면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전파는 차단선이 없습니다. 벽으로 막을 수 없고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발사된 전파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 영토 위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성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회전에 따라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며 그곳의 안테나들의 신호를 보냅니다. 북한 정권이 통제한 것은 사람의 이동, 물건의 유통이었을지 몰라도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신호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류가 사라지지 않자 북한 정권은 전략을 바꿨다. 단속에서 공포로의 전환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을 공개 처벌하기 시작했고 장마당의 입구마다 포고문을 붙였다. 10대 청소년의 처벌 사례까지 공개했다. 그렇게 북한의 장마당은 더 이상 일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공포의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공포는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문화를 영구적으로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처벌하면 할수록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드라마가 뭐길래? 이 단순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공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만 키웁니다. 북한 정권도 이 함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한국 문화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다. 바로 북한의 젊은 세대였다. 그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BTS는 방탄배낭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렸고 소녀시대의 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몰래 따라했다. 트로트가 인기를 얻자 그들은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 노래라는 이유로 환호했다. 분석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젊은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정치 체제도 경제 시스템도 국제 관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증을 느꼈던 것은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울 수 있는 삶,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삶, 통제받지 않는 일상입니다. BTS를 따라하는 것도 소녀시대의 춤을 배우는 것도 모두 나도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상상을 현실화하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감시 속에서도 자유를 찾으려는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분석을 마친 후 나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한국을 가난한 적국이 아니라 이미 아는 사회로 인식하는 순간 통제는 무너진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주입해온 선전, 즉 남한은 우리보다 못 살고 부도덕하며 위험한 사회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남한을 직접 보게 됩니다. 현대적인 도시, 밝은 조명, 다양한 음식, 자유로운 옷차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회라는 선전과 맞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형이나 감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커질수록 주민들은 정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국경은 완전히 닫혔고 중국을 통한 밀수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한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위성 안테나의 소형화, 실시간 수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내부에서의 복제와 유통.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한류 문화는 더욱 깊숙이 북한 사회에 뿌리내렸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위성 신호의 포착 빈도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통한 밀수는 줄었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신호들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발견은 초기에는 대도시 중심이었던 수신 지점들이 점점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한류 문화는 자연스럽게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 막지 못한 것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입니다. 한번 열린 눈과 마음은 어떤 벽으로도 다시 감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과거 동유럽의 붕괴 기록과 현재의 북한을 겹쳐본다. 소련이 무너질 때, 동독이 통일될 때, 그리고 수십 개의 사회주의 정권이 사라질 때 항상 같은 신호가 있었다. 외부의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꿨던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붕괴는 항상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총성도 폭탄도 아닙니다. 노래와 드라마, 그리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사람들이 서방의 라디오를 듣고 서방의 음악을 몰래 따라하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결국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성 안테나 앞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으며 누군가는 다른 세상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음표들이 모여서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총은 사람을 막을 수 있지만 문화는 생각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열려버린 생각의 문은 아무리 닫으려 해도 완전히 닫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위성 신호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희망적인 진실입니다.